이틀이나 이 부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이 녀석들 진짜 끈질기네. 들키진 않았지만 녀석들이 이쪽을 계속 순찰하는 탓에 돌아갈 길이 완전 막혀버렸다고. 할 수 있겠어?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바로 달사냥꾼한테 소식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금방 나타날 거고. 알겠어. 그럼 쉿. 빨리 숨어. 들키겠어. 안 들켜서 다행이야. 조심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여기만 지나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을 줄이야! 불... 불?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불이야! 산드론의 말대로 많이 약해졌군. 옛날에 너였으면 이런 벌레 따위가 길을 막진 못했을 텐데 여왕 폐하를 위한 일을 하다가 대부분의 힘을 잃었다곤 들었다만 자유의 대가는 무거운 법이지. 안 그래? 너는 하인 아를레키노 왔구나! 오랜만이다, 콜롬비나. 그리고 벽난로의 집에 귀한 손님들. 오랜만이야, 아를레키노. 망할 달사냥꾼 자식! 네 데이터는 다 수집해뒀어. 다음엔 본때를 보여주마. 치, 이렇게 세게 공격하다니. 저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방해하지 마.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어? 이 목소리. 너희는... 안녕하세요, 산드로네님. 아버지께서 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심하긴 하네. 그 누구냐? 브레미네? 넌 나랑 같이 물건 좀 고치자. 리니, 넌 뭐래도 상관없는데
네 동생이 내 기계 못 만지게 잘 감시해. 저 고양이 여자아이가 만진 기계는 열의 아홉이 고장나니까 쟤 데려가서 청소나 하든지. 그럼 저희는 아래층부터 정리할게요. 프레미네, 여긴 부탁해. 잠깐. 수납장에 차가 남아있을 거야. 좋아하는 걸로 골라 마셔.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군.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플린스 쪽은 네페르도 없고. 아, 나만 먼저 돌아왔어. 플린스는 아이노랑 이네파를 도와서 시간을 벌기 위한 미끼 기계를 설치하고 있고, 네페르 사장은 보스는 뒷정리 중이야. 수집한 극비 정보를 가지고 먼저 가랬어. 그렇군.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쪽은 너희가 데려온 조력자인가? 만나서 반갑군. 난 부탁을 받고 도우러 온 콜롬비나의 티타임 친구다. 아를레키노라고 부르도록. 이상하다. 저 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아까 보스가 보여준 달사냥꾼의 기억에서! 아를레키노라. 우인단 집행관 서열 4위도 그 이름인 걸로 아는데 이름만 겹치는 건 아닐 테지? 대단장은 역시 식견이 넓군. 몬드 출신으로 노드크라이에 살면서 스네즈나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걸 보니. 피차 일반이지. 당신도 나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현임 우인단 집행관.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오인단 집행관이라니. 아무리 비상사태라도 쉽게 믿어선 안 돼. 하지만 궁금하군. 달의 신 아가씨는 이미 우인단을 떠났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우러 온 거지? 당신도 몬드 소속이 아닌 이 땅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나. 때로는 확고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 성공에 따르는 보상보다 제어불능의 위험을 피하는 게 우선인 경우도 있지. 물론 아무 이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건 나와 콜롬비나 사이의 문제야. 당신을 의심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우인단에 의한 것이라서요. 노드크라이엔 노드크라이만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우인단은 줄곧 저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둘 사이에 불쾌한 마찰이 있었다는 건 이해한다. 몇 개는 나도 막아보려 했지만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니 우호적인 해결은 어렵더군. 다만 이번 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뿐 우인단과는 상관없어. 성의를 보여야 하니 솔직히 말하지. 난 콜롬비나가 무지개 달의 정수를 찾아 힘을 회복하도록 도울 방법이 있다. 더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이 여자 성의를 보이겠다더니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 많은 걸 밝히고 싶진 않은가 봐. 이미 다음 화제로 넘겨버려서 다시 물어보기도 애매해. 일단은 믿는 수밖에 없나? 집행관 서열 4위라니 함부로 건드릴 만한 포스가 아니라고. 아를레키노 씨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야 넘어가도록 하지. 야호다, 너희가 알아낸 극비 정보를 공유해줘. 다들 잘 들어? 우선 달 사냥꾼의 정체는 켄리아의 첩보원이었어. 주로 붉은 달의 잔당을 처단하는 일을 했지. 붉은 달의 잔당? 기억 속에서 붉은 달이나 검은 태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켄리아 시대의 역사 같았어. 내가 알기로 붉은 달과 검은 태양은 켄리아가 경험한 두 왕조의 이름이야. 먼 옛날 켄리아 사람은 붉은 달을 섬기며 달의 그림자에서 신비로운 힘을 얻었다고 해. 그러나 한 차례의 정변으로 검은 태양이 붉은 달의 자리를 차지하며 켄리아의 상징이 됐지. 그렇게 국가는 새로운 왕조를 맞이했어. 붉은 달이 멸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검은 태양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검은 왕은 달이 남긴 비밀을 탐냈어요. 그래서 달 사냥꾼에게 은밀히 붉은 달의 잔당을 붙잡으라고 지시했죠. 그때 달 사냥꾼은 아직 미치지 않았고 언행도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솔린디스라는 약혼녀가 있었더군요. 왜 그러시죠? 베드르 폴니르 라인도티르 솔린디스 솔린디스. 다른 단서는 예를 들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라든가 어디 보자. 약혼녀는 신비원의 연구원이었는데 뭔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달 사냥꾼의 조각에 왠지 솔린디스의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아주 단편적인 기억이긴 했지만요. 단서가 꽤 많군. 적어도 솔린디스가 살아있었을 때의 달 사냥꾼은 제정신인데다가 멀쩡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녀석이 품은 집념이 바로 솔린디스겠군. 켄리아 사람이라 순혈일까 혼혈일까? 그건 왜 물어? 아! 순혈 켄리아인이라면! 맞아! 카피타노처럼 말이야! 솔린디스를 찾으면 달 사냥꾼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기적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네페르가 아는 상인 이름이 돌이었지? 그분한테 조사를 의뢰해봐야겠어. 좋아. 지금부터 다시 팀을 나눠서 움직인다. 여행자, 페이몬, 콜롬비나 양과 아를레키노 씨는 무지개달의 정수를 찾으러 가도록. 다른 사람들은 구타르님을 잡으려는 광란의 사냥이 더 흉포해진 걸 봤어요. 이대로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위험하니 저는 신도들을 모아 이들을 소탕하겠습니다. 난 일단 비밀의 집으로 돌아가서 보스랑 합류할게. 각자 정확히 할 일이 있군. 마음에 들어. 광란의 사냥이 활발해진 만큼 등지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이 소식을 플린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해. 일단 내가 여기 남겠다. 플린스와 아이노, 이네파가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다음 계획을 상의하도록 하지. 시간이 촉박하니 우린 먼저 가보도록 하지. 저희도 바로 움직여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나도 지원을 불러뒀으니 금방 새로운 동료가 도착할 거다. 그럼 다들 몸 조심하도록. 해산! 저희 왔습니다. 조금 일찍 온 건가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조금 늦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음 행동에 착수했지. 달의 신 아가씨는 새로운 조력자를 찾아왔고 네페르 사장도 단서를 찾았더군. 그쪽은 잘 풀렸나? 그럭저럭. 근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끼가 파괴되는 속도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라. 이따가 더 만들 생각이지만 지금은 일단 쉴래. 너무 힘들어. 이네파, 방금 우리가 플린스 오빠랑 한 얘기를 바르카 아저씨한테도 전해줘. 네. 바르카님, 전에 광란의 사냥의 근원을 조사하러 암스 바르투니르 호수에 가셨지만 단순 눈속임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플린스님의 정보에 따르면 바르카님이 호수로 향하시기 전에도 노드크라이에 수차례의 광란의 사냥이 터졌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달 사냥꾼은 부활하기 전이라 힘이 제한적이었으니 이론적으로 그자에겐 두 곳에서 동시 범행을 할 방도가 없습니다. 플린스? 등지기들이 힘을 모아 광란의 사냥체해에 맞서는 중인데 네 도움이 필요하다더군. 아이노, 난 네가 미끼에서 그치지 않고 더 훌륭한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푹 쉬도록 해. 나는 이네파와 다시 호수에 가서 다른 단서가 있나 찾아보도록 하지. 내가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지. 약속대로 일주일 동안 내 디저트 섭취량을 간섭하지 마. 정보 업데이트 완료. 아이노님의 예상 적중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바르카 씨가 정보를 듣고 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내기를 했거든요. 누구라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 거야. 이 정도 일 가지고 내기는. 다만 저희끼리도 사전에 상의를 마쳤습니다. 호수 조사는 이네파 양에게 맡기고 당신은 여기 남아 주십시오. 이곳에는 전원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달 사냥꾼을 습격할 때 입은 부상도 아직 낫지 않으셨겠죠. 가장 편한 일을 맡아버렸군. 그래, 다들 고맙다. 또 보자고. 여기가 좋겠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으로 삼기에 적합하겠어. 아를레키노, 따라오래서 오긴 했는데 무슨 방법을 쓰려는 거야? 우린 아직 하나도 모르겠어. 콜롬비나조차 무지개달 정수의 행방을 모르는데 넌 어떻게 알아? 간단해. 내가 바로 붉은 달 왕실의 혈통이자 두 세계의 불의 생존자니까. 뭐? 정말이야? 아까 다 같이 얘기하던 켄리아의 그 붉은 달 왕조라고? 너희가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나도 처음 알았을 땐 믿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본 후에는 빠르게 받아들였지. 납득할 만한 징조가 있었거든. 나는 어릴 때 내가 특수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피처럼 내 몸속을 흐르며 내 신경을 달구었지.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핏빛 화염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불꽃 속의 어떤 존재가 내 몸을 침식해오기도 했어. 맞아. 이 팔도 그 덕분이지. 처음엔 일종의 저주로 여겼었는데 집행관이 된 후 피에로에게 나의 출신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 예를 들어 붉은 달이라는 건 무지개 달이 깨진 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연과 결합한 산물이다. 내가 사용하는 핏빛 화염은 붉은 달의 힘, 이 안에는 무지개 달의 생존의 권능과 심연의 영향이 모두 담겨 있지. 심연은 다들 잘 알겠지. 내가 그 힘을 이용하면 심연도 나의 영혼을 노려온다. 손끝부터 팔뚝까지 이어진 이 기이한 검은색이 바로 심연 침식의 흔적이지. 전에 네가 그랬었지. 언젠가 침식이 심장까지 퍼지면 넌 달인 존재가 되어버릴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난 가급적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 이건 이 힘과 나 사이에 오랜 줄다리기라 할 수 있다. 아를레키노. 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지. 붉은 달과 무지개 달에 대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정리 좀 해볼게. 켄리아 사람이 섬기던 붉은 달의 원형이 실은 세 달 중 하나인 무지개 달이라는 거지? 즉, 그때의 켄리아 사람은 지금의 서리다라이랑 비슷했다는 거네? 많은 역사가 먼지 속으로 사라졌으니 자세한 건 우리도 알 길이 없어. 다만 내 추측으로는 케니아 사람은 달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않았지.
무지개 달의 유해는 그들과 시면을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었어. 훗날 누군가 시면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알아냈는지 아니면 이념의 차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무리가 정변을 일으켜 붉은 달 왕실의 혈통을 몰아냈다. 하지만 검은 태양이 제 아무리 높이 떠도 붉은 달빛은 사라지지 않아. 내 존재가 바로 그 증거지. 너희 처음 봤을 때 너에게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어. 너를 통해 신비롭고 붉은 그 달이 희미하게 보였지. 네 불꽃에 비치는 달의 그림자와 이상한 검은 기운까지도.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군. 붉은 달은 아직 베일에 쌓인 게 많지만 사람들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날 찾아오는 건 원치 않거든. 자, 시간이 없다. 더 궁금한 게 있어도 일단은 움직일까? 산드로네가 편지로 전한 말에 따르면 넌 무지개 달의 정수를 수용할 수 없어서 나에게 잠시 맡기고 싶어 한다던데. 맞나? 맞아. 그건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기도 해. 무지개 달인 네 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달의 정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너의 힘도 더욱 강력해질 테니까. 좋아. 그럼 시작하지. 시작? 여기가 붉은 달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집행관이 되었을 때 피에로가 페르넬이라는 책을 선물해줬다. 사랑에 빠진 헤레브란트라고도 불리는 책이지. 폰타인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붉은 달 왕조 시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 인물들의 서사를 배제하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더군. 책에 따르면 붉은 달 시대의 보유관은 세계 밖에서 온 아이를 거두고 그들을 위해 특수한 입소 의식을 진행했다. 세상 밖에서 온 아이? 입소 의식? 그래. 붉은 달의 현인은 세상 밖에서 신을 초월한 존재를 찾고자 했어. 그리고 그들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련을 진행했지. 그들은 데려온 아이들에게 벽난로의 환풍 통로를 기어가게 하며 죽었느냐, 보았느냐라고 물었어. 아이가 자신은 죽었으며 붉은 달을 보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의식을 통과하면 어른들은 그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지. 너는 벽난로 속 두세 개의 불을 지나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영원히 붉은 달빛 아래 살게 한 듯 하더군.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붉은 달의 정수가 느껴지지 않았구나. 특수한 공간에 봉인되어서 의식을 통해서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긴 벽난로도 통로도 없잖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나? 내가 가서 벽돌을 찾아올게. 괜찮아. 통로는 형식일 뿐. 중요한 건 두세 개의 불을 통과하는 거니까. 두세 개의 불은 내 몸속에 있는 특수한 불꽃이고 이 불꽃에 탄 사람은 세상에 유령과 같은 잔영을 남겨.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생과 사의 두 세계를 잇는다고 믿고 이런 이름을 붙였지. 아무튼 내 힘으로 그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다. 다만 나는 여기서 통로를 유지해야 하니 같이 갈 수는 없어. 여기서부터는 너희끼리 가야 해. 좋아. 그럼 문을 열도록 하지. 여행자, 나한테 달빛을 좀 더 나눠줘.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힘이 조금 회복됐어.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희를 데리고 작은 공간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과거의 일곱 빛깔 주인이자 오늘날의 위대한 어머니여, 붉은색을 두른 두세 개의 통치자여, 불로 끊고 불로 이으니 스스로를 하라. 당신의 강림을 청하나이다.
충고하지. 문을 통과할 때 어떤 말을 들어도 대답하지 말도록. 알겠어. 안에서 기분 나쁜 먹구름과 익숙한 달빛의 존재가 느껴져. 변해버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야. 가자. 너의 기운을 느꼈어. 너에게 죽음과 신생을 하사할게. 잠깐, 네가 어째서 세계를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지? 너는 원하니? 하늘을 봐! 붉은 달이야! 여기인가 봐! 이건 심연의 기운인가? 공간에 거의 가득 차 있어! 어떡하지? 비참한 광경이야. 부서진 시체가 심연에 포박되어 하늘에 걸려있다니. 무지개 달, 이게 네 소원이니? 조심해. 너무 섬뜩한 느낌이 들어. 안개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네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근데 콜롬비나, 무지개 달은 이미 부서졌다고 하지 않았어? 하늘에 있는 저 달은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역시 온전한 표상뿐이야. 그렇구나. 저기에? 우린 저렇게 높은 데까지 못 올라가잖아. 아니, 하늘에선 무지개 달의 정수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산 아래에서 느껴져. 어디 보자. 수면에 이상한 그림자가 있어. 잠깐, 저기 좀 봐. 무슨 장치가 있는 것 같아. 빨리 가보자. 켄리아 시대의 장치 같아. 붉은 달의 공간을 연구하던 사람이 남긴 걸까? 작동시킬 수 있다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조용.
장치가 작동하니까 물속에 있는 그림자가 변한 것 같아. 이 장치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몇 개 더 찾아보자. 솔린디스, 남은 연구는 부탁해. 우리 먼저 간다. 저희가 남자친구랑 데이트 못하게 방해한 건 아니죠? 됐고, 야식이나 남겨주고 가. 아, 책상에 놔줘. 솔린디스? 그건 달 사냥꾼의 약혼녀 이름이잖아. 왜 그 사람 목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지? 설마 그 사람이 연구하던 게 이 이상한 공간이었나? 심연의 영향으로 이곳의 공간은 매우 불안정해졌어. 그래서 이 여자가 했던 말과 행동 일부가 잔영을 남긴 것 같아. 이런 광경을 볼 때면 어렸을 때 읽은 시가 떠올라. 깨진 달인, 죽어버린 여인, 산머리에서 구슬프게 울며 자신의 가녀린 영혼을 비탄하네. 나 같은 사람이 붉은 달 공간의 연구에 배정된 건 우연일까? 아니면... 이 장치는 이미 심연에 의해 파괴된 것 같아. 복구해야 해. 주변에 다른 장치가 있는지 찾아보자. 고이 잠드소서. 그렇구나. 달의 정수 혹은 새 달의 힘은 사실 열쇠였던 거야. 만약 내 존재가 진짜라면 이 미친 천국도 마침내 막을 내릴 수 있겠지. 안 돼. 여긴 심연의 힘이 너무 강해.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서둘러! 바위 뒤로 숨자! 심연 억제 장치를 설치했으니 이제 달의 정수가 숨겨진 방에 들어갈 수 있겠지. 레리르, 너는 네 소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네가 아니야. 그 이방인이 켄야에 온 뒤로 검은 왕 엘미는 더 미쳐가고 있어. 만약 그 이방인을... 달의 그림자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솔린디스가 방금 달의 정수가 숨겨진 방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달의 정수는 물속의 달에 숨겨져 있는 걸까? 저기서 미약한 영혼의 기운이 느껴져. 알겠어. 그럼 빨리 가자. 이것들 너무 무섭게 생겼어. 무지개 달 정수에 다가가려면 이것들부터 파괴해야 해. 저게 무지개 달의 정수인가 봐. 하지만 저걸 얻으려면 이것들부터 파괴해야겠어. 조금만 더 하면 돼. 힘내. 드디어 됐다. 이게 무지개 달의 정수.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지만 심연에 침식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어. 이 안에 있는 심연의 힘을 정화하면 순수한 무지개 달의 정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추워. 너야? 너 왔구나.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드디어 다시 만났어. 운명이 교차해. 나는 해방이야. 미안. 나 그때 거짓말을 했어. 미래를 알면서도 죽음이 다가오자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 달이 부서질 때 내 몸은 조각조각 찢어졌어. 수천 개의 무딘 칼날에 베어지는 고통이었지. 의식은 흐려지고 점점 추워졌어. 이대로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 그때 넌 어떤 각오로 우리에게 온 거니? 나도 너처럼 용감했다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당혹스러워 보이네. 그래, 널 처음 만난 그땐 나도 믿지 못했으니까. 믿어줘.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잘 가, 하이퍼. 어떻게 된 거지? 방금 그건 무지개 달의 신이 남긴 목소리?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
우리랑은 모르는 사이인데도. 날 자기가 아는 서리달의 신으로 생각했나봐. 느껴지는 기운이 비슷하니까 흔들리는 영혼인 그녀는 우리를 구분하지 못한 거지. 나중에 생각하자. 무지개 달의 정수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지?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아르레키노에게 돌아가자. 이상하네. 처음 왔을 때랑 조금 다르지 않아? 깨진 달인, 죽어버린 여인. 빨리 가자! 무너질 것 같아! 그게 우릴 여기 가두려고 해. 그게 누군데? 시면? 정수를 가져가면 여긴 칠흑의 의지만 남으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붉은 달에 내 정수, 내 심장! 출구가 막혔어! 또 쫓아왔어! 이제 어떡하지? 이곳으로 떨어지고 이곳에서 떠올라라. 저건 뭘 꾸물거리는 거지? 돌아왔어. 네가 우리를 도와준 거야, 아르레키노? 잠깐만, 너 손이... 이걸 말하는 건가? 걱정 마. 작은 대가일 뿐이니. 너희를 가두려는 시면의 의지를 거스르고 너희를 데리고 나왔으니 이게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회수할 수 있다면 그건 대가가 아니지. 내 팔은 이미 시면과 융합되었어. 정화하면 함께 사라져버릴 거다. 이럴 수가... 미안해, 아르레키노. 우리를 돕다가 네가... 나도 너희가 내게 빚을 지는 건 환영이다만 이번엔 그저 약속을 이행한 것뿐이야. 안 그런가, 콜롬비나? 아르레키노, 이 무지개 달의 정수를 너에게 맡길게. 이제부터 두세 개의 불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거야. 고맙군. 콜롬비나, 손을 내밀어. 내가 주는 달빛을 받도록 해. 힘이 강해졌나? 괜찮아. 서로 다른 힘이 조금 배척하는 것뿐이야. 서리달의 권능만으로 새 달의 힘을 다루는 건 쉽지 않지. 그래도 네 힘이 많이 회복되긴 했군. 적어도 3위 때의 수준 정도로는 돌아왔어.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달 사냥꾼을 흔들 수 없어. 달빛을 한 줄기만 더 줘.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어때?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졌나? 적어도 예전처럼 숨을 필요는 없겠어. 나는 그자가 노드크라이에 존재하길 원치 않아. 광란의 사냥이든 부활한 달 사냥꾼이든 모두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해. 목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전에 비해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군. 처음 봤을 때의 너는 달빛 같지 않았어. 어디선가 나타난 안개처럼 흐릿하고 묘연해서 바람이 불면 사라질 것 같았지. 하지만 이제는 너의 몸에 더 많은 생명의 색이 빛나고 있어. 서리달은 한때 가장 밝았던 달이니 너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를 바라지. 고마워, 아를레키노. 너도 몸 조심해. 너도 너만의 계획이 있어서 끊임없이 힘을 쫓고 있잖아. 뭘 하든 심연에 삼켜지진 마. 네가 달사냥꾼 같은 모습이 되는 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걱정 고맙군, 콜롬비나. 이제 너에겐 새 이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새 이름? 코타르, 달의 소녀, 콜롬비나. 전부 칭호에 불과하니까. 그건 신분을 상징할 뿐 이름은 아니야. 벽난로의 집도 코드네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람은 이름이 있어야 자아를 확립할 수 있어. 예전에 너는 온 세상이 집이니 이름 같은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달 사냥꾼을 이기고 나면 이 문제를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해. 할 말은 이게 다다. 혹시 모르니 너희를 바래다 주고 나는 산드로네에게 가보도록 하지. 너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도 너희처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좋더군. 자,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았으니 칭찬은 이쯤 하고 움직일까?